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철도의 부흥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씨의 한국지부가 설치된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에 이르는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한국인에 의한 철도 운영의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철도 부흥 계획의 지연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의 부흥 계획이 입안됨에 따라 한국철도는 관할 수송 시스템을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영자원의 관리 및 수송시설의 정비를 본부에 집중하였습니다. 1948년 11월 4일에는 군정청 아래에 운수국을 폐지하고 각 운수국에 설치된 스텝 조직을 통합해 본부에는 유군국, 해운국, 시설국, 공정국, 격리국, 자재국을 신설한 동시에 비서실에는 총무, 기획, 인사, 감사, 후생의 5개과를 설치했습니다. 다른 한편 지방철도 운수국을 서울, 대전, 안동, 부산, 순천 철도국으로 개편하고 삼척지구에는 삼척철도를 국유하여 운수국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항만청을 해사국으로 개편하고 교통부 항만행정을 내무부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렇듯 한국철도는 본부 중심의 집권적 운영을 실현함으로써 1949년 ECA 원조를 통해 일본, 미국, 태국으로부터 보급되는 각종 자재를 가지고 통괄적으로 관점에서 수송시설의 정비와 차량 수선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수리 능력이 개선되어 운영기관차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긴 했으나 1949년 중반 이후에도 ECA 부흥 자재가 아직 본격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많은 기관차가 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운영기관차의 경우에도 수리 상태 및 일상적인 정보는 양호하지 못하여 20만에서 40만 킬로미터였던 회기 주행거리가 6만 9천 킬로미터로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차에 비해 많은 수리 부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객차 및 화차 쪽이 수리 성적이 좋았습니다. 또한 1949년 도입된 침목은 표준계형 44만 474정, 협계형 2만 7,440정에 지나지 않아 당초의 목표 연간 교환량 60만 정에는 달하지 못하였으며 선로보수에서도 부흥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철도 부흥의 지체에도 불구하고 수송 수요는 경제 회복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에 들어 한국 경제는 투자재와 원료의 공급이 증가하자 명백한 회복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시에 한국 지부가 작성한 일반 경제 활동 지수를 보면 1947년 평균 100으로 하여 1월에는 126이었던 것이 9월에는 220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 능력에 대한 가동률은 55%로 1946년 11월에 20%에 비해 상당히 회복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업 부분도 석탄 생산이 1948년부터 26만 1,487톤 증가한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 등 하계 잡곡의 수확량도 전년도보다 25% 증가해 770만 석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송 실적은 ECA 물자의 보급 지연과 기획처 및 상공부와의 물자 배급 조정 미비로 기획량에는 달하지 못하였지만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화차 수의 비율에서 볼 수 있듯이 1949년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로 군수품 수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품을 중심으로 수송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월간 영차의 도착과 출발을 보면 1948년에는 각각 6,000량, 7,291량이었던 것이 1949년에는 7,183량, 7,567량으로 증가하고 공차 회송이 감소했습니다. 이렇듯 철도 부흥에 앞서 생산 협약이 진행되자 당연히 수송력 부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는 목전에
막대한 수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화재 운영의 효율 증진을 꾀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ECA 원조 물자가 증가하자 조선해륙 운수 주식회사의 후신인 조선운수 주식회사의 외자가를 두고 임시 외자 총국과의 대행 계획을 체결하여 하역회사 8개사를 감독하게 함으로써 다소나마 ECA 물자의 하역과 송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화체의 이동 평이는 피할 수 없어 각지에서 체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철도 수송력은 일반 하주의 수송 요구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는 1949년 6월부터 1950년 3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 화차 운영 효율 향상 월간을 실시하여 화차의 정류 시간의 단축, 공차 주행 축소, 입판 작업의 촉진에 힘썼습니다. 이에 맞춰 조선운수는 대량 화물 관련 사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용부를 설치하였고 이러한 취지하에 ECA 요원이 직접 차량 이용 실태를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1950년 5월 1일 교통부 지정 운송 취급인 규칙을 작성해 화물의 하역 및 배달을 담당하는 통운업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여 통운 작업을 합리화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단 선로 횡단 등 주민에 의한 열차 운행 방해 행위도 주시되어 교통도덕의 고양 운동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철도는 1949년 6월에는 전년도보다 직원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및 발송 톤수는 전년도 평균에 비해 각각 4,515량, 92,923톤이나 증가했으며 화차 회전 기간에서도 1949년 제1분기에 12일에서 제4분기에는 10.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당시 수송 성적을 보면 한국철도의 퍼포먼스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 1인당 노동 생산성은 1946년 50.2까지 떨어졌으나 1948년 65.8, 1949년 73.4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1km 평균 열차 횟수도 동기간 6회에서 10회, 12회로 회복되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철도 운영을 개시한 이후 열차 운행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 주행 1km당 소비 석탄량을 보게 되면 1944년 38.32kg에서 해방 후인 1946년 48.96kg으로 급증하였으나 1949년에는 42.63kg으로 떨어져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 점령하에서 수송 위기에 직면했던 철도 운영은 아직 식민지 말기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1948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여 1949년이 되자 수송 효율이 더욱 향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철도 수송에서도 38도선에 대해서 무력 충돌이 계속되자 군사수송을 위한 차량 이용이 많아져 1950년 2월에는 주요 항구에 대한 배차가 수송 요청의 40%로 떨어져 부산과 인천 부대에서는 원조 물자의 13만 톤의 체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송 효율의 노력에 더하여 경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철도는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9년 3월 여객 250%, 화물 40%의 운임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철도 수입은 1948년 7월에서 12월에 21억 원에서 1949년 1월에서 6월에 47억 원으로 증가해 2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매물가지수가 1949년 3월 17일에서 동년 12월에는 290으로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949년 후반부터 50% 할인이 적용되는 군사성이 많아지자 예상된 흑자 경영커녕 1억 6,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군사성의 증가가 한국 철도의 수송 효율화와 경영적 안정성을 침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수송 수요의 증가 및 ECA 원조의 비본격화로 인해 수송난의 발생과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군사수송의 다발로 인한 경영 기반의 불안정성은 새롭게 창출된 국민 경제로서의 한국 경제가 갖는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었음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이니셔티브하에서 요구된 경제 안정화가 한국 철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